서쪽에 홍제원, 동쪽에 보제원, 남쪽에 이태원과 인덕원, 한양의 네 관문, 그 길 위에서 만난 조선의 얼굴. 조선의 수도 한양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교적 이상향을 지상에 구현하려 했던 설계자들의 의지와 척박한 삶을 일궈내던 백성들의 생명력이 교차하는 거대한 유기체였습니다. 한양을 지탱하던 성벽과 숭례문, 흥인지문 같은 성문들이 국가의 권위를 상징했다면 성문 밖 사방으로 뻗어나간 길과 그 길목에 자리 잡은 원들은 국가의 혈관이자 민초들의 심장이었습니다. 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관리들에게 숙식과 말을 제공하던 구경여관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며 그곳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을 넘어 정보가 모이고 이별의 눈물이 고이며 낯선 문화가 충돌하는 경계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쪽의 홍제원, 동쪽의 보제원, 남쪽의 이태원과 인덕원, 이 네 곳의 궤적을 따라가며 조선의 숨겨진 이야기를 복원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한 도시의 진짜 이야기를 알려면 어디를 봐야 할까요? 화려한 중심가? 높은 건물? 사실 그 도시의 생명력이 들고 나는 길목, 바로 성문 밖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조선의 수도 한양의 심장을 뛰게 했던 4개의 관문으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도시의 진짜 삶, 그 피와 정신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번쩍이는 궁궐 안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만나고 헤어지고 뒤섞이는 바로 그 경계선 위에 그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시대에는 원이라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냥 나라에서 운영하는 여관, 관리들이 쉬어가는 숙소 정도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서서요, 온갖 정보와 문화, 그리고 인간의 희로애락이 충돌하고 뒤섞이던 뭐랄까 아주 역동적인 경계지대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졌던 4가지의 다른 얼굴을 만나기 위해서요, 한양의 4관문으로 떠나서 그곳의 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한양이 되는 도시를 하나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성문 밖 사방으로 뻗어나간 길과 그 길목에 있던 원들은 바로 그 생명체의 혈관, 그리고 심장 판막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과 물자, 정보가 이 혈관을 통해서 쉴 새 없이 흐르면서 수도의 생명을 유지시켜줬던 거죠. 자,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서쪽의 홍제원입니다. 의주로를 따라서 저 멀리 중국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는데요. 여긴 정말 빛과 그림자가 아주 극명하게 교차하던 곳이었어요. 국가의 최면이 걸린 외교 무대인 동시에 한 개인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의 장소이기도 했거든요. 이 슬라이드가 홍제원의 이중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서는 대륙에서 온 중요한 사신을 환영하는 화려한 연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들의 비단옷이 홍제천 물결에 비치고 조선 최고의 악공들이 연주하는 음악이 울려 퍼지죠. 국가의 자존심을 건 환대인 셈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옆,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개울가에서는 죄인이 된 관료가 거친 삼배옷을 입고 가족의 손을 붙잡고 통곡하는 소리가 뒤섞이고 있습니다. 부디 살아서 돌아오시오 하는 외침과 함께요.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 영광과 몰락의 기묘한 공존, 이것이야말로 홍제원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심지어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도 이 길은 왕과 백성의 삶을 이어주는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괄의 난을 피해서 공주로 향하던 인조 임금이 허기와 두려움에 떨면서 이 길을 지날 때였어요. 한 백성이 급히 만든 떡을 바쳤다고 합니다. 왕의 고난을 위로한 그 따뜻한 마음과 맛에 감동해서 임씨가 만든 맛있는 떡이라는 뜻으로 임절미라고 불렀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인절미의 시작이라는 설화가 있죠. 이 길은 단순히 권력자들만의 길이 아니라 가장 절박한 순간에 인간의 온기가 오갔던 삶의 현장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이제 무대를 동쪽으로 확 옮겨볼게요. 흥인지문 밖 함경도와 강원도로 향하는 길목에 있던 보제원이라는 곳인데요. 여긴 홍제원이랑 분위기가 정말 180도 달랐습니다. 권력의 드라마가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의 팍팍한 삶과 직결된 자비와 상업의 중심지였거든요. 보제원은요, 한마디로 조선시대의 종합복지 허브 같은 곳이었어요. 일단 국가가 운영하는 여관이었고요. 해민서 의원들이 나와서 병든 사람들을 돌보던 야전병원이기도 했죠. 또 굶주린 사람들에게 죽을 끓여주던 구휼기지이기도 했습니다. 한양의 부자들은 이곳에 쌀과 옷을 기부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고요. 동시에 동해의 명태, 강원도의 약초 같은 것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물류센터이기도 했어요.
심지어 함경도 국경의 긴급한 소식부터 저작거리의 소문까지 온갖 정보가 모이는 비공식 뉴스 통신사 역할까지 했으니까 보재원은 정말 한양 동쪽의 생명력 그 자체를 뿜어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바로 이 보재원의 생명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물자가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이 졌고 이 활기 넘치던 장터가 바로 우리가 아는 약재와 농산물 시장의 중심지 경동시장의 뿌리가 된 거죠. 수백 년 전 가난한 병자를 돌보던 온정의 공간이 오늘날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장으로 그 명맥을 잇고 있는 셈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단절되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 같아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남사나라에 자리했던 이태원. 이 이름은 우리한테도 아주 익숙하죠? 그런데 조선시대의 이태원은 4개의 원 중에서 가장 이질적이고 어쩌면 가장 낯선 풍경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단일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조선사회가 의도적으로 분리해놓은 다름을 품고 있던 공간이었죠. 이태원의 역사는 그 이름의 변화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원래는 달을 이자에 아이벨 태자를 써서 이태원, 이타원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임진왜란때 항복한 왜군이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손가락질받던 여인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향한 차별적인 시선이 담긴 이름이었죠. 훗날 배나무가 많아 평화롭다는 뜻의 아름다운 이름, 이태원, 리태원으로 바뀌었지만 그 이름 뒤에는 우리와 섞이지 못한 그들의 깊은 고독과 사회적 낙인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문장이 이태원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유교적 질서가 지배하던 한양 사람들에게 이태원은 두려움에서도 호기심이 생기는 대상이었습니다. 낯선 언어와 다른 옷차림, 다른 생활 방식이 공존하는 곳이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기운이 탁하다며 피해야 할 곳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엄격한 금기를 넘어선 자유의 공간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죠. 조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밀어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외부 세계와 연결될 수 있었던 유일한 창, 그것이 바로 이태원이었습니다. 남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 볼까요? 한양을 벗어나 과천과 안양 사이에 있던 인덕원은 앞서 본 곳들과는 또 다른 훨씬 더 평범하고 우리 삶에 가까운 공간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비극적이지도 이질적이지도 않은 그저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곳이었죠. 인덕원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희망과 고단함으로 유난히 무거웠을 겁니다.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몇 달을 걸어서 과거시험을 보러 올라온 선비들이 한양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마음을 다잡던 곳이었고요. 또 한양에서 장사를 마친 상인들이 엽전 꾸러미를 단단히 여미면서 고향의 가족들을 생각하던 그런 쉼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인덕원의 주막이나 여관방은요, 정말 환희와 절망이 한 끗 차이로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장원급제에서 어사화를 쓰고 말을 타고 금이 환양하는 이의 기쁨 어린 웃음소리가 들리는 바로 옆방에서는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늙으신 부모님과 아내를 뵐 면목이 없어 주저앉아 밤새 한숨 쉬는 이의 절망이 공존했죠. 바로 그 지독한 사람 냄새. 그것이 인덕원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홍제원의 비장함, 보제원의 활기, 이태원의 낯섦, 그리고 인덕원의 애환까지 이 개별적인 이야기들은 각자 다른 음을 내는 악기 같아요. 이제 우리가 여행한 4곳의 원이 만들어내는 각기 다른 멜로디를 하나로 합쳐서 한양이라는 도시의 교향곡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서쪽의 홍제원은 국가의 체면과 개인의 야망, 그리고 권력의 허무함을 보여주는 정치의 판막이었습니다. 동쪽의 보제원은 나눔과 정보가 흐르면서 도시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경제와 복지의 판막이었고요. 남쪽의 이태원은 낯섦과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문화와 타자의 판막, 그리고 인덕원은 평범한 사람들의 땀과 희망이 담긴 현실과 꿈의 판막이었습니다. 이 4개의 판막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한양이라는 거대한 심장을 쉬지 않고 뛰게 만들었던 겁니다. 옛날의 원들은 이제 지명으로만 희미하게 남아있죠. 하지만 그 공간이 담고 있던 기능과 감정들이 과연 사라졌을까요?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대의 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도시와 사회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방식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마방의 말름 소리나 집신 끄는 소리는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벌어졌던 인간의 드라마는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원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매일 자신만의 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계약을 따내려고 밤새 경쟁하는 사무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눈물 짓는 공항 출국장. 그곳은 바로 영광과 상실이 교차하던 현대판 홍제원이 아닐까요? 수많은 정보와 상품이 흐르는 스마트폰 속 뉴스피드와 온라인 마켓은 자비와 활력이 넘치던 보제원의 디지털 버전일 거고요.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격렬하게 부딪히고 또 섞이는 소셜미디어는 두려움과 자유가 공존하던 이태원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나 자신의 꿈을 위해 묵묵히 오늘의 고개를 넘는 우리의 고단한 출퇴근길 지하철은 수많은 이들의 희망과 절망이 스며있던 인덕원의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도시의 모습은 변해도 그 경계에서 꿈과 좌절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지나는 경계 공간은 이 네 곳 중 어디에 가장 가까운가요? 2026년 우리가 걷고 있는 원은 어디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원은 지명으로만 남아있습니다. 홍제동, 제기동, 이태원, 인덕원이라는 이름 속에 과거의 마방소리와 집신 끄는 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역들, 지친 몸을 뉘는 카페와 집들이 사실은 현대판 원이 아닐까요? 우리는 여전히 홍제원처럼 누군가와 치열하게 경쟁하며 이별하고, 보제원처럼 수많은 스마트폰 정보 속에서 세상을 읽으려 애쓰며, 이태원처럼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타자들과 부딪히고, 인덕원처럼 가족의 생계를 위해 묵묵히 오늘의 고개를 넘고 있습니다.